밤에만 도착하는 문장이 있습니다. 여기는 밤의 문장입니다. 오늘 밤에도 밤의 문장을 찾아와 주신 여러분, 오늘 하루도 참 수고 많으셨습니다. 하루를 보내다 보면 괜찮은 것 같다가도 문득 마음이 가라앉는 순간이 있습니다. 특별한 일이 있었던 것도 아닌데 이유 없이 지치고 내가 뭘 좋아하는지도 잘 모르겠는 그런 날이요. 오늘은 그런 밤에 어울리는 책 한 권을 함께 나눠보려 합니다. 강한별 출판사에서 출간한 글배우 작가님의 지쳤거나 좋아하는 게 없거나 인데요. 이 책을 쓴 글배우 작가님은 아주 조용한 문장으로 우리 스스로의 내면을 가만히 바라보게 만드는 힘이 있는 작가님인 것 같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이 책은 더 잘하라고 말하지도 지금 당장 달라지라고 재촉하지도 않습니다. 그저 지금의 당신도 괜찮다고, 조금 지쳐 있어도 괜찮다고 천천히 말을 건네는 책입니다. 혹시 오늘 나는 왜 이럴까 라는 생각이 들었다면 이 문장 하나만 기억해도 좋겠습니다. 지금의 나는 잘못된 게 아니라 그저 조금 지쳐있는 상태일 뿐이라고요. 지금 이 시간만큼은 괜찮아지려고 애쓰지 않아도 좋습니다. 그럼 오늘의 문장들도 눈을 감고 조용히 편안한 마음으로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읽어볼게요. 8개월 만에 8천만 원을 벌었던 일. 25살에 3천만 원의 빚을 지게 되었다. 의류 사업을 하다 생긴 빚이었고 당시 너무 큰 돈이었다. 부모님께 말씀드려도 해결될 순 없었지만 말하는 순간 내 꿈이고 뭐고 간에 당장 집으로 끌려 들어가 부모님이 원하는 삶을 살게 뻔했다. 그래서 주위의 아무에게도 알리지 않고 전 재산이었던 34만 원을 가지고 서울로 올라왔다. 서울에 가면 돈을 벌 만한 일이 있지 않을까 하는 막연한 생각이었다. 우선 방을 구해야 했지만 34만 원으로 얻을 수 있는 방은 없었다. 이튿날 비가 엄청 많이 와 우산을 쓰고 캐리어를 끌고 다니면서 방을 구했다. 주로 고시원을 보았는데 아무리 싼 곳도 35만 원이 넘는 곳이었다. 방을 12개 정도 봤을 때쯤 배는 너무 고프고 비마저 쫄딱 맞고 나니 지금이라도 집에 들어가 도움을 청하는 게 현실적이지 않을까란 생각이 들었다. 그러나 그랬다가는 다시는 내가 좋아하는 꿈을 쫓거나 절대 하고 싶은 걸 하며 살 수는 없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도움을 받는 순간부터 진정한 의미의 독립이 아니니까. 그리고 아르바이트로 모은 돈으로 의류 사업을 한다고 했을 때 주변에서 반대했던 게 생각나 이대로는 돌아가고 싶지 않았다. 당당히 나름의 성공을 이루고 돌아가고 싶었다. 그렇게 찜질방에서 자며 3일째 방을 구했다. 한 달에 24만 원짜리 고시원 방이었다. 실제론 방이 아니라
고시원에서 쓰는 창고방이어서 고시원에 있는 인터넷 전선이 다 들어와 있었고 예전에 쓰던 신발장까지 들어와 있어서 다른 방에 비해 훨씬 좁았지만 그래도 방을 구한 게 다행이란 생각이 들었다. 우선 짐을 풀고 청소를 한 뒤 밥을 먹었다. 고시원에서 무료로 제공되는 밥과 김치가 있었다. 저렴한 곳이어서 그런지 맛은 둘째치고 위생이 너무 안 좋았다. 지금 생각해보면 그곳에서 지내는 동안 방보다 밥을 먹는 게 더 곤혹이었던 것 같다. 그래도 공짜가 어디냐는 생각이 들었다. 고시원에는 옥상도 있었는데 옥상이 마음에 들었다. 옥상에서 내려다보는 서울 시내가 정말 멋있었다. 아주 높은 건물과 빌딩이 있었는데 저런 곳에 사는 사람들은 어떤 음식을 먹고 어떤 삶을 살까라는 생각을 하곤 했다. 지금의 나와는 너무나 다른 삶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꼭 거기는 천국 같고 여기는 지옥 같았다. 그래도 옥상에 올라오면 선선한 바람이 불고 야경을 볼 수 있어 천국과 지옥의 중간 정도란 생각이 들었다. 야경은 지금도 기억에 남아 그곳을 종종 찾는다. 어쨌든 당장 3천만 원의 빚을 어떻게 갚을지 목표한 시간은 8개월. 8개월 안에 빚을 갚고 내려갈 수 있을까? 우선 택배 상하차 일을 시작했다. 그렇게 며칠이 지나 몸이 힘든 건 둘째치고 이렇게 모아서는 서울에 온 큰 의미가 없다는 생각이 들었다. 다른 일이 없을까 계속 찾던 중 정말 우연히 길에서 찹쌀떡을 파는 할아버지를 보았다. 처음에는 근처에서 그저 떡을 파는 할아버지라고 생각했는데 며칠 동안 지켜보니 늘 할아버지가 가는 곳에는 사람이 많았고 줄도 길었다. 한 달 동안 10번도 넘게 마주쳤는데 돈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 며칠을 쫓아다니며 할아버지께 내 사정을 얘기하고 간신히 얘기를 들을 수 있었다. 결론은 이랬다. 1,000원의 찹쌀떡을 떼서 3,000원에 팔면 되는 것이라고 했다. 자신은 20년째 여기서 일하고 공장도 가지고 있으며 월 수입이 한 달에 1,000만 원이 넘는다는 것이었다. 처음에는 거짓말인가 싶었지만 팔리는 개수를 보면 충분히 그럴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 무엇에 홀린 듯이 일주일 내내 쫓아다니며 할아버지의 이야기를 들었다. 할아버지는 아침 일찍 출근하는 역에서, 점심길에서, 퇴근길에서, 새벽길에서, 때론 식당에서 밥을 먹으면서도 어디에 사람이 가장 많고 어디에서 어떤 사람들이 가장 잘 사 먹고 어떻게 팔아야 가장 잘 팔리고 어떤 말을 해야 사람들이 가장 잘 사는지 생각하며 살다 보니 20년이 지난 지금 알게 되었다고 한다. 1,000원에 가져와서 3,000원에 팔면 2,000원이 남으니 하루에 100개를 팔면 20만 원이란 계산이 나왔다. 파는 걸 보니 쉬워 보였다. 한 번에 2개씩 사는 사람도 있었고 식당이나 술집에서 여러 개를 사거나 한 번에 사람들이 4-5명씩 금세 몰려오기도 했다. 무작정 10만 원어치 떡을 사서 다음 날부터 팔기 위해 길거리에 나섰다. 그러나 그날 하나도 팔지 못했고 사실 너무 창피해 한마디도 못했다. 그 다음 날도 한 개도 못 팔았다. 그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계속 이러면 안 될 것 같아 사람들에게 다가가 말을 걸고 팔기 시작했다. 그러나
하루에 한 개 팔기도 어려웠다. 너무 창피했지만 고집이 생겨 더 열심히 했다. 하루에 14시간 이상 걸은 적도 많았다. 밥 먹다가도 팔고 식당에 들어가서 팔기도 했지만 아무도 쉽게 사주지는 않았다. 그렇게 시간이 한 달 정도 지났고 그나마 가진 돈도 거의 바닥이 나자 조바심이 났고 너무 불안했다. 무엇보다 정말 간절했다. 당장 돈이 없기도 하고 빚을 갚지 못한 채 서울에서 시간만 허비하고 내려간다는 건 더욱더 무서웠다. 혼자 창고 같은 방에 매일 갇혀 있는 것 같아 점점 우울해졌다. 번듯한 회사에 출근하는 사람들과 비교되었고 꼭 나만 갈 길을 잃은 사람 같았다. 이때 처음으로 죽고 싶다는 생각을 한 것 같다. 스스로 그렇게 밉고 못나 보일 수가 없었다. 사람이 힘들 때는 열심히 해도 잘 안 될 때 그만큼 억울하며 억울한 만큼 삶의 의욕을 잃어버린다고 하는데 그때의 내가 딱 그런 시간이 찾아온 것 같다. 매일 자책만 하다 그러다 죽을 용기로 차라리 한 번 더 해보자는 생각이 들었다. 당시 내가 지낸 곳은 서울역 근처였는데 근처에서 제일 높은 빌딩으로 찾아가 그곳에 출근하는 사람들이 모두 내 손님이라고 생각했고 떡을 사라고 말하지 않고 그들을 응원해야겠다고 생각했다. 새벽 6시쯤 나가 8시 30분까지 빌딩 앞에서 돗자리를 깔고 큰절을 하며 이렇게 매일 외쳤다. 오늘 하루도 모두 파이팅 하십시오. 오늘 하루도 모두 파이팅 하십시오. 오늘 하루도 모두 파이팅 하십시오. 처음 돗자리를 깔고 절을 할 땐 정말 죽고 싶었다. 그러나 죽을 용기로 해보자는 생각에 더 크게 외쳤다. 무서웠고 두려웠다. 2시간 동안의 절이 끝나면 다리가 계속 떨려왔다. 그리고 오전 11시부터 1시까지는 내가 왜 이런 행동을 하는지 적은 전단을 만들어 원하는 사람에게만 나누어 주었다. 전단지에는 나는 우리나라 최고의 의류사업가가 될 사람이고 얼마 전 사업 실패를 겪었지만 다시 사업 준비를 하기 위해 지금 이렇게 떡을 팔고 있다는 내용을 적었다. 그리고 오후 퇴근 시간인 오후 4시부터 8시까지 다시 돗자리를 펴고 큰절을 했다. 오늘 하루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하루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하루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그렇게 매일 같은 시간에 같은 자리에 하루도 빠지지 않고 나갔다. 그렇게 하루 이틀이 지났고 그러나 한 달이 지나도록 5개도 팔지 못했다. 너무 간절했고 안 되면 죽는다는 생각으로 계속 그 자리에서 떡을 팔았다. 3개월 지나자 4만원어치를 팔았고 그 외에는 더 이상 판 게 없었다. 그때의 나는 무모했고 두려웠고 외로웠고 슬펐지만 끝까지 가보고 싶었다. 할 수 있는 데까지. 남들이 만들어 놓은 선이 아닌 내가 정말 할 수 있는 노력의 선 끝까지 어떤 후회도 남지 않게. 고시원 방에서 거의 매일 울었다. 그래도 여기서 포기한다면 그동안 노력한 시간이 전부 아무 의미 없다는 생각에 이를 악물었다. 정말 간절했다. 비가 와도 우산을 쓰고 나갔다.
8개월이 되는 어느 날 젊은 정장을 입은 사람이 내게 다가와 이렇게 말했다. 잠시 시간을 내주시겠습니까? 저희 대표님이 보고 싶어 하십니다. 무슨 일인지 영문을 몰랐고 전혀 관심이 가지 않았다. 나에게는 그런데 시간을 낭비할 여력이 없었다. 거절했으나 정중히 3번 정도 찾아와 부탁했다. 그는 내가 절하고 있는 빌딩의 회장님 비서였다. 몇 개의 직원 카드를 찍고 들어가야 하는 곳을 따라 들어갔고 하얀 머리에 딱 봐도 돈이 엄청 많아 보이는 사람이 있었다. 그리고 나를 보자마자 이렇게 말했다. 내가 지금 당신의 시간을 뺏었으니 당신의 시간을 갚겠다고. 회장님은 구두를 벗고 운동화로 갈아 신고는 떡상자를 드시더니 직원들에게 자신이 돌아다니면서 떡을 팔 테니 대신 1시간만 시간을 내어 영상을 하나를 봐달라고 부탁하셨다. 그리고는 회장님은 정말 운동화로 갈아 신고 떡을 팔러 빌딩을 돌아다녔다. 영상의 내용은 어떤 젊은 사람이 영업을 해서 세계 최고의 영업이익을 올린다는 내용의 영상이었다. 큰 돈을 벌고 성공하는 내용이었다. 영상이 끝나자 회장님이 돌아오셨고 개인 명함을 주시면서 나와 같이 일하고 싶다고 하셨다. 대학 졸업장도 학력도 없어도 된다고. 그리고 한참 뒤에 이렇게 다시 말씀하셨다. 요즘 젊은 사람들은 진짜 멋있는 게 뭔지 몰라요. 좋은 구두, 좋은 정장을 입는 게, 좋은 차를 타는 게 멋있는 건지 알아요. 당신은 내가 본 젊은 사람 중에 제일 멋있는 것 같아요. 8개월 동안 지켜보았다고 하셨다. 처음에는 남의 건물 앞에서 절을 계속하길래 정신 나간 사람 같아 쫓아내려 했지만 직원이 가져온 전단을 보고 왜 그렇게 하는지 알게 되었고 처음에는 며칠 하다 말겠지 하며 재미있어서 그냥 두었다고. 그러나 정말 단 하루도 빠지지 않고 절을 하고 출퇴근하는 사람들을 응원하는 모습을 보며 어느 날 자신의 마음이 움직이는 걸 느끼며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다고 했다. 한 달이면 그만두겠지. 2달이면 그만두겠지. 비가 오면 그만두겠지. 바람이 많이 불면 그만두겠지. 그러나 8개월간 하루도 빠지지 않고 절을 하는 모습에 왜 그렇게 하는지 꼭 자세히 듣고 싶었다고 했다. 그리고 나는 내가 왜 그렇게 했는지 그동안의 이야기를 했고 회장님은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너무 오래전이라 모두 기억나지는 않지만 가장 기억에 남는 말이 있다. 원래 죽자고 그만큼 노력하면 살게 되더라고요. 나는 당시 의류사업을 다시 하고 싶어 이 시간을 보낸 것이었으므로 제안을 정중히 거절한 뒤 나올 때 회장님의 명함을 돌려드리고 종이로 만든 내 싸구려 명함을 드리며 이렇게 말씀드렸다. 언제든 회사에 떡이 필요하면 꼭 연락주세요. 걸어 나오면서 눈물이 엄청났다. 그 전에 고시원에서 흘린 눈물과는 달랐다. 외롭고 불쌍해서가 아니라 내 자신이 인생을 엄청 멋지게 잘 살고 있다고, 그렇게 먼저 살아서 성공한 누군가가 그 방식이 옳다고 응원해주는 것 같았다. 내가 옳다고 이렇게 하면 되는 거라고. 그리고 한 달이 지났고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왔다. 회사 전체 납품으로 대량의 떡이 필요하다며 수량을 맞춰줄 수 있냐는 연락이었다. 8천만 원어치를 납품하고
팔게 되었다. 아마도 회장님이 구매해준 게 아닐까 생각한다. 빚을 갚았고 꿈 같은 시간을 보냈다. 그 후로 나는 다시 의류 사업에 도전했고 결국은 실패했다. 앞으로도 실패하는 순간들이 많겠지만 실패를 어떻게 극복하고 이겨내는지를 배운 것 같다. 내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될지, 어떤 방식과 각오로 살아야 할지 알게 되었다. 나의 간절함을 믿게 되었다. 실패할 수도 있지만 실패를 넘어서고 이겨낼 거라고 나 자신을 믿게 되었다. 간절함을 믿게 되었다. 이 글을 읽는 당신이 어떤 간절한 상황이라면 포기하지 말고 당신의 간절함을 믿을 수 있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당신이 목표를 이루고 싶다면 간절해져야 한다. 간절하지 않은 사람은 간절한 사람을 이길 수 없다. 그리고 삶에서는 누구나 간절한 순간이 찾아오는데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는 끝까지 자신을 믿어야 한다. 당신이 당신을 믿고 당신의 간절함을 스스로 응원하며 외롭고 두렵기도 할 테고 당신의 어려움에 눈물이 나기도 하겠지만 그 모든 것이 시간이 지나 기쁨의 눈물로 바뀔 수 있게 오늘의 시련에 결코 지지 않고 멋지게 내일도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수 있기를 응원한다. 당신과 나는 꽃을 피울 수 있다. 나만의 멋진 삶이 담긴 꽃을. 혼자의 시간을 잘 보내는 방법. 2년간 혼자의 시간을 보낸 적이 있다. 혼자의 시간을 보내고 싶어서 보냈다기보다는 더 이상 누구도 만나기 싫었고 더 이상 무언가를 열심히 할 의욕도 나지 않았으며 누군가를 신경 쓰거나 사람들에게 노력하고 싶지 않았다. 고시원 방을 구하고 아르바이트를 했다. 20대 후반의 나이였고 사회의 시선에서 본다면 경쟁에서 뒤처진 사람처럼 보였을지 모른다. 스펙도 없고 대학도 다니지 않으며 취업 준비도 없이 사람도 만나지 않으며 적은 돈을 벌며 고시원에서 혼자 지냈다. 도망치듯 지쳐서 그랬지만 아무도 그런 부분을 이해해 주지는 않았다. 늦었다는 말과 안정적인 걸 해야 된다는 말만 되풀이할 뿐이었다. 그마저도 싫어 모든 단체 카카오톡에 혼자만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충분히 생각을 정리한 뒤 꼭 다시 찾아가겠습니다. 라고 남겼다. 하루 일과는 단순했다. 아침에 일어나 산책을 하고 오후에는 도서관에서 좋아하는 책을 보거나 그냥 잠을 자거나 글을 썼다. 걷는 걸 좋아해 아주 멀리 산책을 하고 저녁에는 아르바이트를 하고 돈이 생기면 맛있는 걸 먹거나 좋아하는 걸 하는데 돈을 썼다. 요리도 하고 여행도 가끔 갔다. 물론 처음에는 사회의 경쟁에서 뒤처지고 못난 사람이 된 것 같은 생각부터 온갖 불안한 생각이 들었지만 처음으로 온전히 혼자 있는 시간을 갖게 되었고 그 시간을 잘 보내기로 마음먹었다. 우선은 나는 그렇게 쉬었다. 그렇게 몇 개월이 지나고 쉬고 싶은 마음이 채워지니 자연스레 힘이 생겼고 무언가를 다시 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리고 시간이 많으니 찾아봤다.
찾은 것이 글쓰기였고 지금은 작가가 되었지만 처음에는 카피라이터가 되고 싶었다. 그리고 혼자 있는 시간을 최대한 활용해 내 꿈에 집중했다. 혼자가 되니 나에게 오롯이 많은 집중을 할 수 있었고 충분히 재충전을 할 수 있었으며 아주 가끔 1년에 두세 번 정도는 친구도 만났다. 누가 시키는 일, 해야 될 일에 급급히 하루를 보내고 잠드는 게 아니라 앞으로 살아갈 방향에 대해 많은 생각을 깊게 할 수 있었다. 나는 그렇게 오롯이 혼자 2년의 시간을 보냈다. 2년이라는 혼자의 시간은 나에게 재충전할 수 있는 시간과 미래에 해야 할 일을 찾고 찾은 일에 온전히 집중할 수 있는 기회를 주었다. 당신도 너무 지쳤거나 자신을 잃어버린 느낌이 들거나 자신이 해야 될 일을 찾고 싶거나 아니면 꼭 이루고 싶은 일이 있다면 철저히 혼자가 되어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을 가져보길 추천한다. 물론 불안하고 때론 고독하기도 하겠지만 불안하고 고독하면 안 된다고 생각하면서 혼자 있는 시간을 불안한 채로 다 써버리지 않고 잘 보내게 된다면 혼자 있는 시간은 당신에게 많은 선물을 줄 거라 믿는다. 당신의 삶에서 당신이 더 원하는 게 무엇인지 알게 해주고 당신에게 더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알게 해주며 그 길로 당신을 데려다 줄 수 있을 것이다. 부자는 돈보다 시간을 더 소중히 여긴다고 한다. 당신이 젊다면 당신은 앞으로 시간이 아주 많다. 그 많은 시간을 어떻게 보내는지는 당신이 과거에 어떤 후회되는 일이 있었는지를 생각하는 것보다 어떤 일에 대해 잘할 수 없을까봐를 계속 걱정하는 것보다 혼자 있어 공허하고 외롭다는 생각만 반복하는 것보다 훨씬 중요하다. 또 무언가에 지쳤다면 맞서지 말고 혼자가 되어보길 추천한다. 오래 혼자 될 수 없다면 잠시라도. 그럼 보이지 않았던 것들과 앞으로 어떻게 나아가면 좋을지가 더 명확히 보이게 된다. 오늘보다 더 나은 내일을 위하여. 20대 초반 옷 장사를 하기 위해 한 달에 200만 원짜리 적금을 들어 여러 개의 아르바이트를 동시에 한 적이 있었다. 매달 200만 원을 저금하기 위해서는 항상 하루에 두세 개의 아르바이트를 해야 했다. 그렇게 1년 6개월간 3천만 원을 조금 넘게 모았을 때쯤 뿌듯하기도 했지만 너무나 허무했다. 내가 아는 지인은 매일매일 놀며 시간을 보내다가 그의 아버지가 8천만 원짜리 당구장을 한 번에 차려줬기 때문이다. 내가 그동안 잠 못 자고 일했던 시간이 너무 허무하게 느껴졌다. 누군가는 단 한순간에 얻을 수 있는 거구나. 누군가에게 받음으로써 라는 생각이 들었다. 그러고 시간이 지나 친구를 통해 지인의 근황을 들을 수 있었다. 지인은 그 후 당구장이 잘 되지 않았고 몇 번 더 아버지 돈으로 사업을 했지만 잘 안 되어 지금은 아버지 회사에 다닌다고 했다. 아버지가 이것저것 시키는데 귀찮고 무료하고 힘들다는 것이었다. 나는 그날 내가 어릴 적 아르바이트를 하며 여기저기 치이며 바쁘게 살면서 돈을 모아 사업을 해본 사실이
감사하게 느껴졌다. 물론 나도 그 후 사업이 잘 안 되었지만 그 후로도 나는 누군가의 도움 없이 끊임없이 도전하고 실패하기를 반복했고 그 속에서 내가 하고 싶은 일이 무엇인지 명확히 알게 되고 내가 혼자 힘으로 할 수 있는 일들이 생겼다. 성장했다고 생각한다. 나는 부모님에게 돈을 받는 것이 아니라 충분한 돈을 드릴 수 있게 되었고 내가 원하는 시간은 누구에게 허락받거나 눈치 보지 않고 언제나 가질 수 있었으며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하며 나는 잘 살아가고 있었다. 그날의 어릴 때의 나에게 감사했다. 부자로 태어난 사람이 안 좋다고 말하는 게 아니다. 부자여도 당연히 기대지 않고 자신의 삶을 만들어가는 사람이 있을 것이다. 말하고 싶은 건 내가 노력해서 얻는 것이 아니라고 하면 내 삶은 진짜 성장한 게 아닐지 모른다. 아직 기대고 살고 있는 것이기에 마음은 불안하다. 기대기만 하는 사람은 문제가 생겼을 때 스스로 해낼 수 있는 능력을 스스로 모르기에 불안하다. 스스로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잃은 채 살아간다. 성장하지 못한 사람은 시간이 지나도 스스로 할 수 있는 게 없게 된다. 스스로 할 수 있는 게 없다는 건 열정적으로 살아갈 만한 일이 없다는 것이고, 열정이 없다면 삶의 꽃은 피지 않는다. 모든 삶에는 꽃을 피우기 위해 열정이 필요하다. 당신이 만약 혼자의 힘으로 스스로의 삶을 책임지며 살아가고 있다면, 비록 나처럼 주위에 허무한 일이 생기더라도 그 사람은 타인이 만든 걸 받으며 살아가는 것이고, 당신은 당신만의 것을 만들어가는 중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 그렇게 성장하는 사람만이 오늘보다 더 나은 내일을 기대할 수 있지 않을까. 당신의 오늘이 비록 힘들고 어려웠어도 나는 분명 당신에게 더 나은 내일이 있을 거라 믿는다. 스트레스를 참기만 하면, 스트레스를 해소하지 못하면 가까운 사람에게 자주 화를 내게 되거나 스트레스를 늘 참기만 하는 것 같아 마음이 너무 답답하고 불안한 마음이 생깁니다. 그래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직업인 경우는 주변의 인간관계까지 안 좋아지기도 합니다. 스트레스를 참다 정말 극에 달하면 늘 하는 것도 할 수 있는 것들도 다 하기 싫어집니다. 그렇게 모든 게 하기 싫고 짜증나다가도 내가 왜 이러나 싶고, 이렇지 않았던 자신의 과거와 지금의 자신을 비교하느라 자책이 됩니다. 내가 싫은 일에 대한 스트레스를 생각하는 것부터 지금의 자신의 모습을 자책하는 것까지 벅차고 힘듭니다. 스트레스를 풀어야 하는데 어떻게 풀지 모르겠다면 푸는 방법은 내가 좋아하는 걸 하는 것입니다. 좋아하는 걸 하면서 좋아하는 것에 집중한 뒤에 시간이 흐르고 나서 나를 힘들게 한 일을 다시 마주하게 되면 세 가지 좋은 경우를 만나게 됩니다. 싫어하는 것만 계속 바라보며 싫은 것에 대한 싫은 생각의 크기가 계속 커지는 것을 막을 수 있고, 시간이 지나 싫은 것을 다시 봤기 때문에 싫어하는 크기가 작아져 있고,
그게 아니라면 싫어하는 시간을 버티면서 좋아하는 걸 생각하며 얼른 스트레스 풀러가야지 라는 희망의 마음을 가질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내가 무엇을 좋아하는지 모르면 스트레스를 풀지도 못하고 어떻게 풀지 몰라 하다가 화나 자책으로 표출해버립니다. 그럼 무기력해집니다. 스트레스를 참을 수도 없고 풀 수도 없고 지금의 상황을 노력해도 해결할 수 없다고 생각해 그냥 포기하게 됩니다. 이건 상황을 받아들이는 것과는 다릅니다. 받아들이는 건 어느 정도 인정을 하고 만족이 되는 것이고, 포기하는 건 내 마음을 내가 조절할 수 없는 불안 속에서 마지못해 살아가는 것입니다. 스트레스가 쌓였다면 좋아하는 것을 해보고, 그 좋아하는 것으로 안 풀리면 좋아했던 것에 익숙해져서 좋아하는 감정이 느껴지지 않거나 어쩌면 내가 진짜 좋아하는 다른 게 없으니 그냥 그걸 내가 좋아한다고 생각했던 것일 수 있습니다. 진짜 좋아하는 걸 아직 몰라서 스트레스를 못 푼다면 지금 당장은 억지로 힘내지 마시고 충분히 휴식한 뒤에 천천히 찾아보며 내 삶에서 내가 좋아하는 시간을 만나면서 스트레스를 참고 살아가는 게 아니라 해소하면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의 꿈. 나의 꿈은 광고회사 카피라이터였다. 공모전에 100번이 넘게 떨어졌다. 자퇴했지만 당시 경영학과에 재학 중이었고 하루 종일 공모전을 알아보고 팀원을 구하거나 아니면 혼자 공모전에 도전하였다. 공모전에 입상을 하면 학교에 플랜카드가 걸리는데 내 이름이 걸린 모습을 매일 상상했다. 정말 많이 떨어졌지만 안 될 거란 생각은 단 한 번도 하지 않았다. 왜냐면 안 된다고 생각하면 더 이상 버틸 힘이 없었기 때문에. 무모하고 바보 같아도 무조건 된다고 생각했다. 당시 편의점에서 야간 아르바이트를 했다. 공모전에 입상하면 상금이 큰 대회는 몇십만 원을 주는 곳도 많았는데 상금을 타 맛있는 것을 실컷 먹는 상상을 매일 했다. 집은 가난했지만 우리나라에서 유명한 카피라이터가 돼서 어머니 아버지께 좋은 신발과 좋은 옷을 사드리는 상상도 매일 했다. 상상만으로도 행복했지만 현실을 외면할 수는 없었다. 당시 28살의 현실을 바라보면 안 되는 공모전에서 벗어나 취업을 준비해야 했다. 나는 당시에 글쓰기에 소질이 없다는 말을 귀에 딱지가 앉을 정도로 들었다. 그러나 공모전에 계속 도전하여 결국 한 번이 되었다. 인생은 한 번이지만 행복은 셀 수 없기를 이라는 카피였다. 문화상품권 10만 원을 받았고 학교 도서관에 있었는데 너무 기뻐 소리를 지르며 내가 아는 모든 사람한테 전화했던 것 같다. 그러나 그 한 번으로 현실은 아무것도 바뀌지 않았다. 남들이 보기에는 나는 여전히 취업이 불투명했고 공모전에 모든 시간을 낭비하고 있는 가난한 대학생이었다. 하지만 내 생각은 달랐다. 나는 몇 년간 공모전을 통해 내가 글쓰기를 할 때
어떤 모습이 되고 어떤 감정을 느끼며 얼마나 집중이 되고 좋은지 알았으니까. 그러나 그 이후로도 대기업과 여러 군데 공모전을 시도했지만 모두 떨어졌다. 어느 날 나는 글을 적어 인터넷에 올렸다. 그때의 내 마음을 담아 우리가 신호등을 기다릴 수 있는 이유는 곧 바뀔 거라는 걸 알기 때문이다. 그러니 힘들어도 조금만 참자. 곧 바뀔 거야. 좋게. 신호등처럼. 그리고 그 후에도 계속 내 마음을 담은 글들을 적어서 인터넷에 올렸고, 내 글이 당시에 수천 번 공유되고 수많은 곳에서 대학생 시인이라며 인터뷰가 들어오고, 대기업에서 큰 돈을 주며 자사 제품에 카피를 써달라는 요청이 들어왔다. 나는 그 일을 했고 후에 아무것도 아닌 지금은 없다 라는 책을 쓰고 베스트셀러 작가가 되며 강연을 수백 회 다니고 후에 내 이름을 건 상담소를 차리게 되었다. 집의 모든 빚도 다 갚을 수 있었다. 사람들은 나에게 인터넷에 글을 올리기를 잘했다라고 하지만 그들은 틀렸다. 나는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며 카피라이터를 준비하기 잘한 것일지 모른다. 그것이 글을 쓴 진짜 시작이었으니까. 남들 기준에서 안 좋은 선택이라고 본 것이 가장 좋은 선택이 되었다. 당신의 진짜 시작은 지금이다. 지금은 결과가 좋지 않아도 끝이 아니다. 시작을 이어가는 사람이 될 수 있다면 고졸이라는 학벌에 내가 바라본 세상에 대한 시각으로 상담을 나눴고 소문이 퍼져 회사원, 학생, 정신과, 의사, 변호사, 심리상담사 등등 다양한 직업의 사람들이 연령에 상관없이 1년에 2,000명 이상 상담소를 찾아주신다. 물론 여기에 적지 않은 우여곡절도 많다. 누군가의 도움 없이 아무런 조언을 구할 사람 없이 수천 번의 시행착오를 겪어야만 했고 앞으로도 그 이상의 시행착오를 겪게 될지 모른다. 그러나 여기까지 오는데 가장 도움이 된 나만의 무기가 3가지가 있었다. 첫째는 매 순간에 죽을 각오로 임했다는 것이다. 누구를 원망하지도 부러워하지도 않았다. 왜냐면 그럴 시간도 아까웠다. 그 시간에 더 노력하는 것이 나에게 가장 좋은 선택이라 생각했다. 누구를 위해서가 아니라 나를 위해서 열심히 했다.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싶었다. 내가 옳다는 걸. 꿈을 쫓아도 가난해지지 않는다는 걸. 수많은 실패를 하겠지만 그 실패를 이어가다 보면 결국에 원하는 모습에 가까워진다는 걸 보여주고 싶었다. 그리고 훗날 내 자식이 원하는 꿈이 있는데 도전해도 되냐고 묻는다면 꼭 해보라고 말해주고 싶었다. 내가 그렇게 함으로써. 그리고 자녀가 세상의 많은 것들을 만나며 실패도 하겠지만 그 속에서 자신이 좋아하는 것과 싫어하는 것을 알고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되길 바랬다. 둘째는 지독한 외로움이었다. 결과가 없는 과정들을 아무도 응원해주지 않았다. 자꾸 현실을 얘기했다. 지겨웠다. 본인들의 현실을 내 현실인 것 마냥 얘기하는 것이. 정말 위로가 필요했던 모든 시간이 지나고 결과가 생기자 모두가 인정해 주었다.
그렇게 하길 잘했다고 했다. 고생했다고 그때 얘기해 주었다. 계속 실패하는 순간에 잘했다고 그 방식이 옳다고 말하는 사람은 없었다. 그들을 탓하지 않는다. 그들은 그들의 생각에서 가장 좋은 걸 나에게 얘기한 거였을 테니까. 셋째는 우리 집의 가난이 큰 원동력이 되었다. 집이 가난해 부모님께 좋은 것을 해드리고 싶었다. 평소 지독하게 아끼고 아껴 좋은 옷 한 번 못 입어보시고 겨울에는 솜이 들어간 점퍼를 볼 때마다 마음을 다잡았다. 나는 앞으로도 많은 목표가 있다. 나는 주위 사람들 얘기를 절대 듣지 않을 것이며 그리고 앞으로도 수많은 시행착오를 겪어나갈 것이다. 완벽하지 않았고 실수투성이었지만 이루고 싶은 꿈을 위해 용기 낸 그 순간을 잊지 않고 살아갈 것이다. 지금 이 글을 보는 자신만의 길을 열심히 가고 있는 당신에게 당신이 옳다고 말해주고 싶다. 당신은 잘하고 있는 게 맞다. 실수하고 실패할 수도 있지만 그것은 아주 멋진 과정이며 그 과정을 지나온 사람만이 오랜 시간 바라온 목표에 도착할 수 있지 않을까. 바람에 흔들리지 않는 꽃은 없다. 그러나 꽃은 흔들려도 자신의 향기를 잃지 않는다. 당신과 내가 삶에 원치 않게 찾아오는 바람에 흔들려도 자신만의 향기를 잃지 않는 사람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다. 여행의 필요성. 여행을 가면 우리는 일단 새로운 곳에 집중하게 되어 떠나기 전 가지고 있던 복잡한 생각을 잊을 수 있고 돌아와서 다시 생각한 복잡했던 그 생각은 처음보다 훨씬 작아져 있다. 좋은 여행지는 희망을 준다. 현실의 삶이 당장 변하지 않아도 가기 전 준비로 설레고 다녀온 후 좋았다면 다음에 또 가고 싶다는 희망이 현재를 살아가는데 꽤 큰 힘이 된다. 먹고 싶은 것이, 맛있는 것이, 좋은 것이 세상에 정말 많다는 것을 알게 되어 현실에서 이를 게을리하지 않고 더 열심히 살게 된다. 왜냐면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하기 위해 경제력이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여행을 같이 하다 보면 그 사람이 평생 함께할 사람인지 아닌지 알게 된다. 가까이서 많은 것을 경험하며 자세히 보기 때문이다. 이 사람은 힘들 때 어떻게 표현하는지, 상대방을 배려하는 사람인지, 나와 맞춰 나갈 수 있는 사람인지를 알게 된다. 여행은 장소에 간다의 개념이 아니다. 내 삶이란 책 속에서 멋진 한 페이지가 장식되는 순간이다. 가지 않았다면 알 수 없는 많은 것을 생각하고 느끼고 돌아보게 해준다. 물론 좋은 여행만 있지는 않다. 다시는 가고 싶지 않은 여행지도 많다. 그러나 그걸 통해 앞으로 가지 않을 곳을 명확히 알게 되었으니 그것 또한 시간 낭비는 아니다. 완벽한 여행은 없다. 즐거운 여행이었는지 즐겁지 않은 여행이었는지 둘 중 하나만 있을 뿐이다. 헤매기도 하고
불완전하기도 한 여행일지라도 내가 좋아하는 걸 많이 봤다면 그 여행은 즐거운 여행이 된다. 우리 삶도 여행과 비슷하다. 헤매고 실수하고 불완전하기에 인생이란 길이 처음 가보는 길이기에 완벽한 여행은 될 수 없고 즐거운 여행인가 즐겁지 않은 여행인가만 있을 뿐이다. 당신의 지난 시간이 비록 상처가 있고 실수도 하는 불완전한 시간이었다 해도 괜찮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인생에서 내가 좋아하는 것을 많이 만나고 있다면, 그것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면, 우리는 인생이란 여행이 끝나고 즐거운 여행이었다고 말할 수 있지 않을까? 앞으로 당신의 인생이란 여행이 잊혀지지 않는 좋은 추억들로 더 많이 채워지며 좋아하는 것을 많이 만나며 즐거운 여행이 될 수 있기를. 즐거운 노래와 맛있는 음식과 좋은 장소와 마음이 풍요로운 사람들을 여행에서 많이 만날 수 있기를 희망한다. 네, 오늘은 강한별 출판사에서 출간한 지쳤거나 좋아하는 게 없거나를 읽어봤습니다. 오늘 밤의 문장들 어떠셨나요? 우리는 종종 무언가를 좋아해야 할 것 같고 무언가를 잘 해야만 괜찮은 사람이 되는 것처럼 스스로를 몰아붙이며 살아갑니다. 하지만 이 책은 그 모든 기준에서 잠시 벗어나도 괜찮다고 말해줍니다. 지쳤다면 그건 멈춰야 할 신호일 수도 있고, 좋아하는 게 없다면 그건 아직 발견하지 못했을 뿐일지도 모릅니다. 그러니 오늘만큼은 이유를 찾으려 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그저 하루를 버텨낸 나 자신에게 조용히 수고했다고 말해주는 밤이면 충분하겠습니다. 편안한 밤 보내시고요. 다음 밤에도 밤에 도착하는 문장으로 찾아오겠습니다. 밤의 문장이었습니다. 8개월 만에 8천만 원을 벌었던 일. 25살에 3천만 원의 빚을 지게 되었다. 의류 사업을 하다 생긴 빚이었고 당시 너무 큰 돈이었다. 부모님께 말씀드려도 해결될 순 없었지만 말하는 순간 내 꿈이고 뭐고 간에 당장 집으로 끌려 들어가 부모님이 원하는 삶을 살게 뻔했다. 그래서 주위에 아무에게도 알리지 않고 전 재산이었던 34만 원을 가지고 서울로 올라왔다. 서울에 가면 돈을 벌 만한 일이 있지 않을까 하는 막연한 생각이었다. 우선 방을 구해야 했지만 34만 원으로 얻을 수 있는 방은 없었다. 이튿날 비가 엄청 많이 와 우산을 쓰고 캐리어를 끌고 다니면서 방을 구했다. 주로 고시원을 보았는데 아무리 싼 곳도 35만 원이 넘는 곳이었다. 방을 12개 정도 봤을 때쯤 배는 너무 고프고 비마저 쫄딱 맞고 나니 지금이라도 집에 들어가 도움을 청하는 게 현실적이지 않을까란 생각이 들었다.
그러나 그랬다가는 다시는 내가 좋아하는 꿈을 쫓거나 절대 하고 싶은 걸 하며 살 수는 없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도움을 받는 순간부터 진정한 의미의 독립이 아니니까. 그리고 아르바이트로 모은 돈으로 의류 사업을 한다고 했을 때 주변에서 반대했던 게 생각나 이대로는 돌아가고 싶지 않았다. 당당히 나름의 성공을 이루고 돌아가고 싶었다. 그렇게 찜질방에서 자며 3일째 방을 구했다. 한 달에 24만원짜리 고시원 방이었다. 실제론 방이 아니라 고시원에서 쓰는 창고 방이어서 고시원에 있는 인터넷 전선이 다 들어와 있었고 예전에 쓰던 신발장까지 들어와 있어서 다른 방에 비해 훨씬 좁았지만 그래도 방을 구한 게 다행이란 생각이 들었다. 우선 짐을 풀고 청소를 한 뒤 밥을 먹었다. 고시원에서 무료로 제공되는 밥과 김치가 있었다. 저렴한 곳이어서 그런지 맛은 둘째치고 위생이 너무 안 좋았다. 지금 생각해보면 그곳에서 지내는 동안 방보다 밥을 먹는 게 더 곤혹이었던 것 같다. 그래도 공짜가 어디냐는 생각이 들었다. 고시원에는 옥상도 있었는데 옥상이 마음에 들었다. 옥상에서 내려다보는 서울 시내가 정말 멋있었다. 아주 높은 건물과 빌딩이 있었는데 저런 곳에 사는 사람들은 어떤 음식을 먹고 어떤 삶을 살까라는 생각을 하곤 했다. 지금의 나와는 너무나 다른 삶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꼭 거기는 천국 같고 여기는 지옥 같았다. 그래도 옥상에 올라오면 선선한 바람이 불고 야경을 볼 수 있어 천국과 지옥의 중간 정도란 생각이 들었다. 야경은 지금도 기억에 남아 그곳을 종종 찾는다. 어쨌든 당장 3천만 원의 빚을 어떻게 갚을지 목표한 시간은 8개월. 8개월 안에 빚을 갚고 내려갈 수 있을까? 우선 택배 상하차 일을 시작했다. 그렇게 며칠이 지나 몸이 힘든 건 둘째치고 이렇게 모아서는 서울에 온 큰 의미가 없다는 생각이 들었다. 다른 일이 없을까 계속 찾던 중 정말 우연히 길에서 찹쌀떡을 파는 할아버지를 보았다. 처음에는 근처에서 그저 떡을 파는 할아버지라고 생각했는데 며칠 동안 지켜보니 늘 할아버지가 가는 곳에는 사람이 많았고 줄도 길었다. 한 달 동안 10번도 넘게 마주쳤는데 돈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 며칠을 쫓아다니며 할아버지께 내 사정을 얘기하고 간신히 얘기를 들을 수 있었다. 결론은 이랬다. 1,000원의 찹쌀떡을 떼서 3,000원에 팔면 되는 것이라고 했다. 자신은 20년째 여기서 일하고 공장도 가지고 있으며 월 수입이 한 달에 1,000만 원이 넘는다는 것이었다. 처음에는 거짓말인가 싶었지만 팔리는 개수를 보면 충분히 그럴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 무엇에 홀린 듯이 일주일 내내 쫓아다니며 할아버지의 이야기를 들었다. 할아버지는 아침 일찍 출근하는 역에서, 점심길에서, 퇴근길에서, 새벽길에서, 때론 식당에서 밥을 먹으면서도 어디에 사람이 가장 많고 어디에서 어떤 사람들이 가장 잘 사 먹고 어떻게 팔아야 가장 잘 팔리고 어떤 말을 해야 사람들이 가장 잘 사는지 생각하며 살다 보니 20년이 지난 지금 알게 되었다고 한다. 1,000원에 가져와서 3,000원에 팔면 2,000원이 남으니 하루에 100개를 팔면 20만 원이란 계산이 나왔다. 파는 걸 보니 쉬워 보였다.
한 번에 2개씩 사는 사람도 있었고, 식당이나 술집에서 여러 개를 사거나 한 번에 사람들이 4~5명씩 금세 몰려오기도 했다. 무작정 10만원어치 떡을 사서 다음 날부터 팔기 위해 길거리에 나섰다. 그러나 그날 하나도 팔지 못했고, 사실 너무 창피해 한마디도 못했다. 그 다음 날도 한 개도 못 팔았다. 그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계속 이러면 안 될 것 같아 사람들에게 다가가 말을 걸고 팔기 시작했다. 그러나 하루에 1개 팔기도 어려웠다. 너무 창피했지만 고집이 생겨 더 열심히 했다. 하루에 14시간 이상 걸은 적도 많았다. 밥 먹다가도 팔고 식당에 들어가서 팔기도 했지만 아무도 쉽게 사주지는 않았다. 그렇게 시간이 1달 정도 지났고 그나마 가진 돈도 거의 바닥이 나자 조바심이 났고 너무 불안했다. 무엇보다 정말 간절했다. 당장 돈이 없기도 하고 빚을 갚지 못한 채 서울에서 시간만 허비하고 내려간다는 건 더욱더 무서웠다. 혼자 창고 같은 방에 매일 갇혀있는 것 같아 점점 우울해졌다. 번듯한 회사에 출근하는 사람들과 비교되었고 꼭 나만 갈 길을 잃은 사람 같았다. 이때 처음으로 죽고 싶다는 생각을 한 것 같다. 스스로 그렇게 밉고 못나 보일 수가 없었다. 사람이 힘들 때는 열심히 해도 잘 안 될 때 그만큼 억울하며 억울한 만큼 삶의 의욕을 잃어버린다고 하는데 그때의 내가 딱 그런 시간이 찾아온 것 같다. 매일 매일 자책만 하다 그러다 죽을 용기로 차라리 한 번 더 해보자는 생각이 들었다. 당시 내가 지낸 곳은 서울역 근처였는데 근처에서 제일 높은 빌딩으로 찾아가 그곳에 출근하는 사람들이 모두 내 손님이라고 생각했고 떡을 사라고 말하지 않고 그들을 응원해야겠다고 생각했다. 새벽 6시쯤 나가 8시 30분까지 빌딩 앞에서 돗자리를 깔고 큰절을 하며 이렇게 매일 외쳤다. 오늘 하루도 모두 파이팅 하십시오. 오늘 하루도 모두 파이팅 하십시오. 오늘 하루도 모두 파이팅 하십시오. 처음 돗자리를 깔고 절을 할 땐 정말 죽고 싶었다. 그러나 죽을 용기로 해보자는 생각에 더 크게 외쳤다. 무서웠고 두려웠다. 2시간 동안의 절이 끝나면 다리가 계속 떨려왔다. 그리고 오전 11시부터 1시까지는 내가 왜 이런 행동을 하는지 적은 전단을 만들어 원하는 사람에게만 나누어 주었다. 전단지에는 나는 우리나라 최고의 의류사업가가 될 사람이고 얼마 전 사업 실패를 겪었지만 다시 사업 준비를 하기 위해 지금 이렇게 떡을 팔고 있다는 내용을 적었다. 그리고 오후 퇴근 시간인 오후 4시부터 8시까지 다시 돗자리를 펴고 큰절을 했다. 오늘 하루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하루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하루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그렇게 매일 같은 시간에 같은 자리에 하루도 빠지지 않고 나갔다. 그렇게 하루 이틀이 지났고 그러나 1달이 지나도록 5개도 팔지 못했다. 너무 간절했고 안 되면 죽는다는 생각으로 계속 그 자리에서 떡을 팔았다. 3개월 지나자 4만원어치를 팔았고
그 외에는 더 이상 판 게 없었다. 그때의 나는 무모했고 두려웠고 외로웠고 슬펐지만 끝까지 가보고 싶었다. 할 수 있는 데까지. 남들이 만들어 놓은 선이 아닌 내가 정말 할 수 있는 노력의 선 끝까지 어떤 후회도 남지 않게. 고시원 방에서 거의 매일 울었다. 그래도 여기서 포기한다면 그동안 노력한 시간이 전부 아무 의미 없다는 생각에 이를 악물었다. 정말 간절했다. 비가 와도 우산을 쓰고 나갔다. 8개월이 되는 어느 날 젊은 정장을 입은 사람이 내게 다가와 이렇게 말했다. 잠시 시간을 내주시겠습니까? 저희 대표님이 보고 싶어 하십니다. 무슨 일인지 영문을 몰랐고 전혀 관심이 가지 않았다. 나에게는 그런데 시간을 낭비할 여력이 없었다. 거절했으나 정중히 3번 정도 찾아와 부탁했다. 그는 내가 절하고 있는 빌딩의 회장님 비서였다. 몇 개의 직원 카드를 찍고 들어가야 하는 곳을 따라 들어갔고 하얀 머리에 딱 봐도 돈이 엄청 많아 보이는 사람이 있었다. 그리고 나를 보자마자 이렇게 말했다. 내가 지금 당신의 시간을 뺏었으니 당신의 시간을 갚겠다고. 회장님은 구두를 벗고 운동화로 갈아 신고는 떡상자를 드시더니 직원들에게 자신이 돌아다니면서 떡을 팔 테니 대신 1시간만 시간을 내어 영상을 하나를 봐달라고 부탁하셨다. 그리고는 회장님은 정말 운동화로 갈아 신고 떡을 팔러 빌딩을 돌아다녔다. 영상의 내용은 어떤 젊은 사람이 영업을 해서 세계 최고의 영업이익을 올린다는 내용의 영상이었다. 큰 돈을 벌고 성공하는 내용이었다. 영상이 끝나자 회장님이 돌아오셨고 개인 명함을 주시면서 나와 같이 일하고 싶다고 하셨다. 대학 졸업장도 학력도 없어도 된다고. 그리고 한참 뒤에 이렇게 다시 말씀하셨다. 요즘 젊은 사람들은 진짜 멋있는 게 뭔지 몰라요. 좋은 구두, 좋은 정장을 입는 게, 좋은 차를 타는 게 멋있는 건지 알아요. 당신은 내가 본 젊은 사람 중에 제일 멋있는 것 같아요. 8개월 동안 지켜보았다고 하셨다. 처음에는 남의 건물 앞에서 절을 계속하길래 정신 나간 사람 같아 쫓아내려 했지만 직원이 가져온 전단을 보고 왜 그렇게 하는지 알게 되었고 처음에는 며칠 하다 말겠지 하며 재미있어서 그냥 두었다고. 그러나 정말 단 하루도 빠지지 않고 절을 하고 출퇴근하는 사람들을 응원하는 모습을 보며 어느 날 자신의 마음이 움직이는 걸 느끼며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다고 했다. 한 달이면 그만두겠지. 2달이면 그만두겠지. 비가 오면 그만두겠지. 바람이 많이 불면 그만두겠지. 그러나 8개월간 하루도 빠지지 않고 절을 하는 모습에 왜 그렇게 하는지 꼭 자세히 듣고 싶었다고 했다. 그리고 나는 내가 왜 그렇게 했는지 그동안의 이야기를 했고 회장님은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너무 오래전이라 모두 기억나지는 않지만 가장 기억에 남는 말이 있다. 원래 죽자고 그만큼 노력하면 살게 되더라고요. 나는 당시 의류사업을 다시 하고 싶어 이 시간을 보낸 것이었으므로 제안을 정중히 거절한 뒤 나올 때 회장님의 명함을 돌려드리고 종이로 만든 내 싸구려 명함을 드리며 이렇게 말씀드렸다. 언제든 회사에 떡이 필요하면 꼭 연락 주세요.
걸어 나오면서 눈물이 엄청났다. 그 전에 고시원에서 흘린 눈물과는 달랐다. 외롭고 불쌍해서가 아니라 내 자신이 인생을 엄청 멋지게 잘 살고 있다고, 그렇게 먼저 살아서 성공한 누군가가 그 방식이 옳다고 응원해주는 것 같았다. 내가 옳다고, 이렇게 하면 되는 거라고. 그리고 한 달이 지났고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왔다. 회사 전체 납품으로 대량의 떡이 필요하다며 수량을 맞춰줄 수 있냐는 연락이었다. 8천만 원어치를 납품하고 팔게 되었다. 아마도 회장님이 구매해준 게 아닐까 생각한다. 빚을 갚았고 꿈 같은 시간을 보냈다. 그 후로 나는 다시 의류 사업에 도전했고 결국은 실패했다. 앞으로도 실패하는 순간들이 많겠지만 실패를 어떻게 극복하고 이겨내는지를 배운 것 같다. 내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될지, 어떤 방식과 각오로 살아야 할지 알게 되었다. 나의 간절함을 믿게 되었다. 실패할 수도 있지만 실패를 넘어서고 이겨낼 거라고 나 자신을 믿게 되었다. 간절함을 믿게 되었다. 이 글을 읽는 당신이 어떤 간절한 상황이라면 포기하지 말고 당신의 간절함을 믿을 수 있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당신이 목표를 이루고 싶다면 간절해져야 한다. 간절하지 않은 사람은 간절한 사람을 이길 수 없다. 그리고 삶에서는 누구나 간절한 순간이 찾아오는데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는 끝까지 자신을 믿어야 한다. 당신이 당신을 믿고 당신의 간절함을 스스로 응원하며 외롭고 두렵기도 할 테고 당신의 어려움에 눈물이 나기도 하겠지만 그 모든 것이 시간이 지나 기쁨의 눈물로 바뀔 수 있게 오늘의 시련에 결코 지지 않고 멋지게 내일도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수 있기를 응원한다. 당신과 나는 꽃을 피울 수 있다. 나만의 멋진 삶이 담긴 꽃을. 혼자의 시간을 잘 보내는 방법. 2년간 혼자의 시간을 보낸 적이 있다. 혼자의 시간을 보내고 싶어서 보냈다기보다는 더 이상 누구도 만나기 싫었고 더 이상 무언가를 열심히 할 의욕도 나지 않았으며 누군가를 신경 쓰거나 사람들에게 노력하고 싶지 않았다. 고시원 방을 구하고 아르바이트를 했다. 20대 후반의 나이였고 사회의 시선에서 본다면 경쟁에서 뒤처진 사람처럼 보였을지 모른다. 스펙도 없고 대학도 다니지 않으며 취업 준비도 없이 사람도 만나지 않으며 적은 돈을 벌며 고시원에서 혼자 지냈다. 도망치듯 지쳐서 그랬지만 아무도 그런 부분을 이해해 주지는 않았다. 늦었다는 말과 안정적인 걸 해야 된다는 말만 되풀이할 뿐이었다. 그마저도 싫어 모든 단체 카카오톡에 혼자만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충분히 생각을 정리한 뒤 꼭 다시 찾아가겠습니다. 라고 남겼다. 하루 일과는 단순했다. 아침에 일어나 산책을 하고 오후에는 도서관에서 좋아하는 책을 보거나 그냥 잠을 자거나 글을 썼다. 걷는 걸 좋아해 아주 멀리 산책을 하고 저녁에는 아르바이트를 하고
돈이 생기면 맛있는 걸 먹거나 좋아하는 걸 하는데 돈을 썼다. 요리도 하고 여행도 가끔 갔다. 물론 처음에는 사회의 경쟁에서 뒤처지고 못난 사람이 된 것 같은 생각부터 온갖 불안한 생각이 들었지만 처음으로 온전히 혼자 있는 시간을 갖게 되었고 그 시간을 잘 보내기로 마음먹었다. 우선은 나는 그렇게 쉬었다. 그렇게 몇 개월이 지나고 쉬고 싶은 마음이 채워지니 자연스레 힘이 생겼고 무언가를 다시 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리고 시간이 많으니 찾아봤다. 찾은 것이 글쓰기였고 지금은 작가가 되었지만 처음에는 카피라이터가 되고 싶었다. 그리고 혼자 있는 시간을 최대한 활용해 내 꿈에 집중했다. 혼자가 되니 나에게 오롯이 많은 집중을 할 수 있었고 충분히 재충전을 할 수 있었으며 아주 가끔 1년에 두세 번 정도는 친구도 만났다. 누가 시키는 일, 해야 될 일에 급급히 하루를 보내고 잠드는 게 아니라 앞으로 살아갈 방향에 대해 많은 생각을 깊게 할 수 있었다. 나는 그렇게 오롯이 혼자 2년의 시간을 보냈다. 2년이라는 혼자의 시간은 나에게 재충전할 수 있는 시간과 미래에 해야 할 일을 찾고 찾은 일에 온전히 집중할 수 있는 기회를 주었다. 당신도 너무 지쳤거나 자신을 잃어버린 느낌이 들거나 자신이 해야 될 일을 찾고 싶거나 아니면 꼭 이루고 싶은 일이 있다면 철저히 혼자가 되어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을 가져보길 추천한다. 물론 불안하고 때론 고독하기도 하겠지만 불안하고 고독하면 안 된다고 생각하면서 혼자 있는 시간을 불안한 채로 다 써버리지 않고 잘 보내게 된다면 혼자 있는 시간은 당신에게 많은 선물을 줄 거라 믿는다. 당신의 삶에서 당신이 더 원하는 게 무엇인지 알게 해주고 당신에게 더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알게 해주며 그 길로 당신을 데려다 줄 수 있을 것이다. 부자는 돈보다 시간을 더 소중히 여긴다고 한다. 당신이 젊다면 당신은 앞으로 시간이 아주 많다. 그 많은 시간을 어떻게 보내는지는 당신이 과거에 어떤 후회되는 일이 있었는지를 생각하는 것보다 어떤 일에 대해 잘할 수 없을까봐를 계속 걱정하는 것보다 혼자 있어 공허하고 외롭다는 생각만 반복하는 것보다 훨씬 중요하다. 또 무언가에 지쳤다면 맞서지 말고 혼자가 되어보길 추천한다. 오래 혼자 될 수 없다면 잠시라도. 그럼 보이지 않았던 것들과 앞으로 어떻게 나아가면 좋을지가 더 명확히 보이게 된다. 오늘보다 더 나은 내일을 위하여. 20대 초반 옷 장사를 하기 위해 한 달에 200만 원짜리 적금을 들어 여러 개의 아르바이트를 동시에 한 적이 있었다. 매달 200만 원을 저금하기 위해서는 항상 하루에 두세 개의 아르바이트를 해야 했다. 그렇게 1년 6개월간 3천만 원을 조금 넘게 모았을 때쯤 뿌듯하기도 했지만 너무나 허무했다. 내가 아는 지인은 매일매일 놀며 시간을 보내다가 그의 아버지가 8천만 원짜리 당구장을 한 번에 차려줬기 때문이다. 내가 그동안 잠 못 자고 일했던 시간이 너무 허무하게 느껴졌다.
누군가는 단 한순간에 얻을 수 있는 거구나. 누군가에게 받음으로써 라는 생각이 들었다. 그러고 시간이 지나 친구를 통해 지인의 근황을 들을 수 있었다. 지인은 그 후 당구장이 잘 되지 않았고 몇 번 더 아버지 돈으로 사업을 했지만 잘 안 되어 지금은 아버지 회사에 다닌다고 했다. 아버지가 이것저것 시키는데 귀찮고 무료하고 힘들다는 것이었다. 나는 그날 내가 어릴 적 아르바이트를 하며 여기저기 치이며 바쁘게 살면서 돈을 모아 사업을 해본 사실이 감사하게 느껴졌다. 물론 나도 그 후 사업이 잘 안 되었지만 그 후로도 나는 누군가의 도움 없이 끊임없이 도전하고 실패하기를 반복했고 그 속에서 내가 하고 싶은 일이 무엇인지 명확히 알게 되고 내가 혼자 힘으로 할 수 있는 일들이 생겼다. 성장했다고 생각한다. 나는 부모님에게 돈을 받는 것이 아니라 충분한 돈을 드릴 수 있게 되었고 내가 원하는 시간은 누구에게 허락받거나 눈치 보지 않고 언제나 가질 수 있었으며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하며 나는 잘 살아가고 있었다. 그날의 어릴 때의 나에게 감사했다. 부자로 태어난 사람이 안 좋다고 말하는 게 아니다. 부자여도 당연히 기대지 않고 자신의 삶을 만들어가는 사람이 있을 것이다. 말하고 싶은 건 내가 노력해서 얻는 것이 아니라고 하면 내 삶은 진짜 성장한 게 아닐지 모른다. 아직 기대고 살고 있는 것이기에 마음은 불안하다. 기대기만 하는 사람은 문제가 생겼을 때 스스로 해낼 수 있는 능력을 스스로 모르기에 불안하다. 스스로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잃은 채 살아간다. 성장하지 못한 사람은 시간이 지나도 스스로 할 수 있는 게 없게 된다. 스스로 할 수 있는 게 없다는 건 열정적으로 살아갈 만한 일이 없다는 것이고, 열정이 없다면 삶의 꽃은 피지 않는다. 모든 삶에는 꽃을 피우기 위해 열정이 필요하다. 당신이 만약 혼자의 힘으로 스스로의 삶을 책임지며 살아가고 있다면 비록 나처럼 주위에 허무한 일이 생기더라도 그 사람은 타인이 만든 걸 받으며 살아가는 것이고 당신은 당신만의 것을 만들어가는 중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 그렇게 성장하는 사람만이 오늘보다 더 나은 내일을 기대할 수 있지 않을까. 당신의 오늘이 비록 힘들고 어려웠어도 나는 분명 당신에게 더 나은 내일이 있을 거라 믿는다. 스트레스를 참기만 하면, 스트레스를 해소하지 못하면 가까운 사람에게 자주 화를 내게 되거나 스트레스를 늘 참기만 하는 것 같아 마음이 너무 답답하고 불안한 마음이 생깁니다. 그래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직업인 경우는 주변의 인간관계까지 안 좋아지기도 합니다. 스트레스를 참다 정말 극에 달하면 늘 하는 것도 할 수 있는 것들도 다 하기 싫어집니다. 그렇게 모든 게 하기 싫고 짜증나다가도 내가 왜 이러나 싶고 이렇지 않았던 자신의 과거와 지금의 자신을 비교하느라 자책이 됩니다. 내가 싫은 일에 대한 스트레스를 생각하는 것부터 지금의 자신의 모습을 자책하는 것까지
벅차고 힘듭니다. 스트레스를 풀어야 하는데 어떻게 풀지 모르겠다면 푸는 방법은 내가 좋아하는 걸 하는 것입니다. 좋아하는 걸 하면서 좋아하는 것에 집중한 뒤에 시간이 흐르고 나서 나를 힘들게 한 일을 다시 마주하게 되면 세 가지 좋은 경우를 만나게 됩니다. 싫어하는 것만 계속 바라보며 싫은 것에 대한 싫은 생각의 크기가 계속 커지는 것을 막을 수 있고, 시간이 지나 싫은 것을 다시 봤기 때문에 싫어하는 크기가 작아져 있고, 그게 아니라면 싫어하는 시간을 버티면서 좋아하는 걸 생각하며 얼른 스트레스 풀러가야지 라는 희망의 마음을 가질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내가 무엇을 좋아하는지 모르면 스트레스를 풀지도 못하고 어떻게 풀지 몰라 하다가 화나 자책으로 표출해버립니다. 그럼 무기력해집니다. 스트레스를 참을 수도 없고 풀 수도 없고 지금의 상황을 노력해도 해결할 수 없다고 생각해 그냥 포기하게 됩니다. 이건 상황을 받아들이는 것과는 다릅니다. 받아들이는 건 어느 정도 인정을 하고 만족이 되는 것이고, 포기하는 건 내 마음을 내가 조절할 수 없는 불안 속에서 마지못해 살아가는 것입니다. 스트레스가 쌓였다면 좋아하는 것을 해보고, 그 좋아하는 것으로 안 풀리면 좋아했던 것에 익숙해져서 좋아하는 감정이 느껴지지 않거나, 어쩌면 내가 진짜 좋아하는 다른 게 없으니 그냥 그걸 내가 좋아한다고 생각했던 것일 수 있습니다. 진짜 좋아하는 걸 아직 몰라서 스트레스를 못 푼다면 지금 당장은 억지로 힘내지 마시고 충분히 휴식한 뒤에 천천히 찾아보며 내 삶에서 내가 좋아하는 시간을 만나면서 스트레스를 참고 살아가는 게 아니라 해소하면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의 꿈. 나의 꿈은 광고회사 카피라이터였다. 공모전에 100번이 넘게 떨어졌다. 자퇴했지만 당시 경영학과에 재학 중이었고 하루 종일 공모전을 알아보고 팀원을 구하거나 아니면 혼자 공모전에 도전하였다. 공모전에 입상을 하면 학교에 플랜카드가 걸리는데 내 이름이 걸린 모습을 매일 상상했다. 정말 많이 떨어졌지만 안 될 거란 생각은 단 한 번도 하지 않았다. 왜냐면 안 된다고 생각하면 더 이상 버틸 힘이 없었기 때문에. 무모하고 바보 같아도 무조건 된다고 생각했다. 당시 편의점에서 야간 아르바이트를 했다. 공모전에 입상하면 상금이 큰 대회는 몇십만 원을 주는 곳도 많았는데 상금을 타 맛있는 것을 실컷 먹는 상상을 매일 했다. 집은 가난했지만 우리나라에서 유명한 카피라이터가 돼서 어머니 아버지께 좋은 신발과 좋은 옷을 사드리는 상상도 매일 했다. 상상만으로도 행복했지만 현실을 외면할 수는 없었다. 당시 28살의 현실을 바라보면 안 되는 공모전에서 벗어나 취업을 준비해야 했다. 나는 당시에 글쓰기에 소질이 없다는 말을 귀에 딱지가 앉을 정도로 들었다. 그러나 공모전에 계속 도전하여 결국 한 번이 되었다.
인생은 한 번이지만 행복은 셀 수 없기를 이라는 카피였다. 문화상품권 10만 원을 받았고 학교 도서관에 있었는데 너무 기뻐 소리를 지르며 내가 아는 모든 사람한테 전화했던 것 같다. 그러나 그 한 번으로 현실은 아무것도 바뀌지 않았다. 남들이 보기에는 나는 여전히 취업이 불투명했고 공모전에 모든 시간을 낭비하고 있는 가난한 대학생이었다. 하지만 내 생각은 달랐다. 나는 몇 년간 공모전을 통해 내가 글쓰기를 할 때 어떤 모습이 되고 어떤 감정을 느끼며 얼마나 집중이 되고 좋은지 알았으니까. 그러나 그 이후로도 대기업과 여러 군데 공모전을 시도했지만 모두 떨어졌다. 어느 날 나는 글을 적어 인터넷에 올렸다. 그때의 내 마음을 담아 우리가 신호등을 기다릴 수 있는 이유는 곧 바뀔 거라는 걸 알기 때문이다. 그러니 힘들어도 조금만 참자. 곧 바뀔 거야. 좋게. 신호등처럼. 그리고 그 후에도 계속 내 마음을 담은 글들을 적어서 인터넷에 올렸고 내 글이 당시에 수천 번 공유되고 수많은 곳에서 대학생 시인이라며 인터뷰가 들어오고 대기업에서 큰 돈을 주며 자사 제품에 카피를 써달라는 요청이 들어왔다. 나는 그 일을 했고 후에 아무것도 아닌 지금은 없다 라는 책을 쓰고 베스트셀러 작가가 되며 강연을 수백 회 다니고 후에 내 이름을 건 상담소를 차리게 되었다. 집의 모든 빚도 다 갚을 수 있었다. 사람들은 나에게 인터넷에 글을 올리기를 잘했다라고 하지만 그들은 틀렸다. 나는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며 카피라이터를 준비하기 잘한 것일지 모른다. 그것이 글을 쓴 진짜 시작이었으니까. 남들 기준에서 안 좋은 선택이라고 본 것이 가장 좋은 선택이 되었다. 당신의 진짜 시작은 지금이다. 지금은 결과가 좋지 않아도 끝이 아니다. 시작을 이어가는 사람이 될 수 있다면 고졸이라는 학벌에 내가 바라본 세상에 대한 시각으로 상담을 나눴고 소문이 퍼져 회사원, 학생, 정신과, 의사, 변호사, 심리상담사 등등 다양한 직업의 사람들이 연령에 상관없이 1년에 2,000명 이상 상담소를 찾아주신다. 물론 여기에 적지 않은 우여곡절도 많다. 누군가의 도움 없이 아무런 조언을 구할 사람 없이 수천 번의 시행착오를 겪어야만 했고 앞으로도 그 이상의 시행착오를 겪게 될지 모른다. 그러나 여기까지 오는데 가장 도움이 된 나만의 무기가 세 가지가 있었다. 첫째는 매 순간에 죽을 각오로 임했다는 것이다. 누구를 원망하지도 부러워하지도 않았다. 왜냐면 그럴 시간도 아까웠다. 그 시간에 더 노력하는 것이 나에게 가장 좋은 선택이라 생각했다. 누구를 위해서가 아니라 나를 위해서 열심히 했다.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싶었다. 내가 옳다는 걸. 꿈을 쫓아도 가난해지지 않는다는 걸. 수많은 실패를 하겠지만 그 실패를 이어가다 보면 결국에 원하는 모습에 가까워진다는 걸 보여주고 싶었다. 그리고 훗날 내 자식이 원하는 꿈이 있는데 도전해도 되냐고 묻는다면 꼭 해보라고 말해주고 싶었다. 내가 그렇게 함으로써
그리고 자녀가 세상의 많은 것들을 만나며 실패도 하겠지만 그 속에서 자신이 좋아하는 것과 싫어하는 것을 알고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되길 바랬다. 둘째는 지독한 외로움이었다. 결과가 없는 과정들을 아무도 응원해주지 않았다. 자꾸 현실을 얘기했다. 지겨웠다. 본인들의 현실을 내 현실인 것 마냥 얘기하는 것이. 정말 위로가 필요했던 모든 시간이 지나고 결과가 생기자 모두가 인정해 주었다. 그렇게 하길 잘했다고 했다. 고생했다고 그때 얘기해 주었다. 계속 실패하는 순간에 잘했다고 그 방식이 옳다고 말하는 사람은 없었다. 그들을 탓하지 않는다. 그들은 그들의 생각에서 가장 좋은 걸 나에게 얘기한 거였을 테니까. 셋째는 우리 집의 가난이 큰 원동력이 되었다. 집이 가난해 부모님께 좋은 것을 해드리고 싶었다. 평소 지독하게 아끼고 아껴 좋은 옷 한 번 못 입어보시고 겨울에는 솜이 들어간 점퍼를 볼 때마다 마음을 다잡았다. 나는 앞으로도 많은 목표가 있다. 나는 주위 사람들 얘기를 절대 듣지 않을 것이며 그리고 앞으로도 수많은 시행착오를 겪어나갈 것이다. 완벽하지 않았고 실수투성이었지만 이루고 싶은 꿈을 위해 용기 낸 그 순간을 잊지 않고 살아갈 것이다. 지금 이 글을 보는 자신만의 길을 열심히 가고 있는 당신에게 당신이 옳다고 말해주고 싶다. 당신은 잘하고 있는 게 맞다. 실수하고 실패할 수도 있지만 그것은 아주 멋진 과정이며 그 과정을 지나온 사람만이 오랜 시간 바라온 목표에 도착할 수 있지 않을까. 바람에 흔들리지 않는 꽃은 없다. 그러나 꽃은 흔들려도 자신의 향기를 잃지 않는다. 당신과 내가 삶에 원치 않게 찾아오는 바람에 흔들려도 자신만의 향기를 잃지 않는 사람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다. 여행의 필요성. 여행을 가면 우리는 일단 새로운 곳에 집중하게 되어 떠나기 전 가지고 있던 복잡한 생각을 잊을 수 있고 돌아와서 다시 생각한 복잡했던 그 생각은 처음보다 훨씬 작아져 있다. 좋은 여행지는 희망을 준다. 현실의 삶이 당장 변하지 않아도 가기 전 준비로 설레고 다녀온 후 좋았다면 다음에 또 가고 싶다는 희망이 현재를 살아가는데 꽤 큰 힘이 된다. 먹고 싶은 것이, 맛있는 것이, 좋은 것이 세상에 정말 많다는 것을 알게 되어 현실에서 일을 게을리하지 않고 더 열심히 살게 된다. 왜냐면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하기 위해 경제력이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여행을 같이 하다 보면 그 사람이 평생 함께할 사람인지 아닌지 알게 된다. 가까이서 많은 것을 경험하며 자세히 보기 때문이다. 이 사람은 힘들 때 어떻게 표현하는지, 상대방을 배려하는 사람인지, 나와 맞춰 나갈 수 있는 사람인지를 알게 된다. 여행은 장소에 간다의 개념이 아니다. 내 삶이란 책 속에서 멋진 한 페이지가 장식되는 순간이다.
가지 않았다면 알 수 없는 많은 것을 생각하고 느끼고 돌아보게 해준다. 물론 좋은 여행만 있지는 않다. 다시는 가고 싶지 않은 여행지도 많다. 그러나 그걸 통해 앞으로 가지 않을 곳을 명확히 알게 되었으니 그것 또한 시간 낭비는 아니다. 완벽한 여행은 없다. 즐거운 여행이었는지 즐겁지 않은 여행이었는지 둘 중 하나만 있을 뿐이다. 헤매기도 하고 불완전하기도 한 여행일지라도 내가 좋아하는 걸 많이 봤다면 그 여행은 즐거운 여행이 된다. 우리 삶도 여행과 비슷하다. 헤매고 실수하고 불완전하기에 인생이란 길이 처음 가보는 길이기에 완벽한 여행은 될 수 없고 즐거운 여행인가 즐겁지 않은 여행인가만 있을 뿐이다. 당신의 지난 시간이 비록 상처가 있고 실수도 하는 불완전한 시간이었다 해도 괜찮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인생에서 내가 좋아하는 것을 많이 만나고 있다면, 그것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면, 우리는 인생이란 여행이 끝나고 즐거운 여행이었다고 말할 수 있지 않을까? 앞으로 당신의 인생이란 여행이 잊혀지지 않는 좋은 추억들로 더 많이 채워지며 좋아하는 것을 많이 만나며 즐거운 여행이 될 수 있기를. 즐거운 노래와 맛있는 음식과 좋은 장소와 마음이 풍요로운 사람들을 여행에서 많이 만날 수 있기를 희망한다.